160페이지 43번부터 32강 수업이 시작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160페이지 43번부터 그러면은 32강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43번 배합 원료를 편석 장입할 수 있는 설비로 적합한 것은 디플레이트 플레이트, 이게 이제 경사판 또는 배사판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경사지기에 가면서 이렇게 편석 장입할 수 있습니다. 디플렉트 플레이트, 경사판, 배사판입니다. 여기에서 서지 호프라는 것은 뭐냐면은 벨트 컨베이어로 운반한 원료를 일시 중간 저장하는 겁니다. 일시 중간 저장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은 서지 호프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일정량 무게를 측정해서 고로에 장입하기 위해 내보내는 이제 장치입니다. 이게 서지 호프입니다. 층후 조절기. 층후라는 것은 소결기 팔레트 위에다가 이렇게 이제 철광석, 석회석, 코커스 가루 같은 걸 층으로 이제 수직 편석한 그 두께를 말합니다. 그 층후 조절기를 우리는 다른 말로는 컷오프 플레이트라고 합니다. 팔레트에 장입된 배합원료, 이걸 층후 조절기는 팔레트에 장입된 배합원료를 어떻게 하냐면 일정 높이를 유지해주는 장치로 층후에 따라 소결기 속도는 이제 가감이 됩니다. 원료 장입기가 드럼 피드입니다. 서지 호프의 저광이라는 것은 광석 저장이라는 뜻입니다. 서지 호프의 저광, 광석 저장 배합원료, 이게 드럼 회전에 따라 일정 두께, 적정 속도로 소결기에 장입하는 기기로 층후 검출봉, 소결기 속도에 의해서 이제 원료 장입기는 자동 제어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배합원료를 편석 장입할 수 있는 설비는 여기에서는 디플렉트 플레이트, 경사판 또는 이거 배사판이라고 합니다. 자, 45번 소결광 파쉘 경우에 사용하는 기계 형식에 해당하는 것은 여기에서는 뭐 스파이크 롤러, 싱글로, 스파이더, 동피치면 회전식 되는 크러쉬형입니다. 단계적인 파쉘, 크러싱, 큰 광석을 이제 광산에서 채굴한 광석을 배에 싣고 왔는데도 그 광석이 굉장히 큰 거, 이거는 어떻게 됐냐면은 50 내지 100mm 크기로 이제 파쇄를 해야 됩니다. 부수는 작업과 이 작업에 사용되는 기구는 광석 부수는 작업을 큰 걸 한번 부수는 걸 우리는 뭐라고 하는 조쇄라고 합니다. 거칠 조자입니다. 조쇄 작업이라고 하는데요. 이 조쇄에 사용되는 기구는 조크러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는 제일 먼저 크게 깨는 걸 만들건 자이러트리 크러쉬라고 합니다. 자이러트리 크러쉬. 그 다음에 조쇄 분쇄와 미분쇄용 설비. 조쇄는 지금 되어 있지만 조크러쉬, 자이러트리 크러쉬고, 분쇄용 요거는 이제 좀 또 그걸 파쇄하는 걸 말합니다. 분쇄용에는 콘 크러쉬가 있고, 아주 미시한 가루로 미분쇄하는 것은 볼밀, 로드밀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쇄용은 콘 크러쉬가 있고요. 분쇄용은 코 크러쉬가 있고, 미분쇄용은 볼밀하고 로드밀이 있습니다. 자, 알아두세요. 47번 광석 철 품위를 높이고 광석 중의 유해 불순물, 비소, 황 등을 제거하기 위해서 행하는 처리를 우리는 선광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그리고 참요 지나갔지만 여기에 이렇게
조세는 크게 파시하는 건데 조 크러셔, 자이러트리 크러셔, 분쇄용은 콘 크러셔, 미세용은 볼밀, 로드밀인데 이 조세에 관계되는 이거 여기에서는 사지선다로 나왔지만 이것도 얼마든지 실기에 주관식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자, 47번 이 선광에 대해서 여기에 또 설명하고 있네요. 자, 균광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블렌딩입니다. 균광. 야대에 적치된 소결용 각종 원료를 균일하게 혼합하고 쌓아두는 것. 적치공정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균광이라고 합니다. 균광은 뭐냐 이렇게 설명하라면 설명해야 되겠죠. 야대에 적치된 적치라는 건 쌓아놓은 그것을 소결용 각종 원료를 균일하게 혼합해서 다시 쌓아두는 공정을 균광이라고 합니다. 블렌딩 목적은 뭐냐? 성분 안정화, 입도의 균일화, 편석 방지 요 세 가지를 쓸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블렌딩 설비는 저장하는 게 파일이고 하역하는 게 스태크고 불출하는 게 리클레이머입니다. 그래서 균광에서는 저장하는 것을 파일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하역하는 걸 스태크라고 하고 불출하는 불출기를 리클레이머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선광은 광물이 갖는 물리적, 물리화학적 성질 차를 이용해서 유용 광물과 모암, 모하면 본래 그 광석에서 맥석, 광석 성분이 젖는 맥석을 분리하는 것이 선광입니다. 선광은 광석을 채굴하는 채광과 여기에 채광과 잘못됐네, 그죠? 채광과 그 다음에 이걸 뭐라고 했냐면은 쉽게 말하면은 여기에서 지금 채광과 갑자기 여기 조금 문제가 조금 이상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그걸 합시다. 채광과 예비 처리라고 한번 해봅시다. 보기 맞겠네요. 채광과 예비 처리 중간이 되겠습니다. 예비 처리란 여기에서 뭐 소결이나 이런 걸 말합니다. 예비 처리 중간으로 채굴광석 품위를 높이고 수송비나 재련비를 경감시킬 것을 목적으로 하지만 광석의 재련상 유해한 성분이 있다면 이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재련이라고 하면 너무 좀 포괄적인 것 같고 이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요걸 이제 조금 급하게 하다 보니까 요런 조금 이제 실수가 났습니다. 자, 선광은 채광, 광산을 채굴하는 걸 채광이라고 합니다. 이 채광하고 그 다음에 소결이나 펠릿과 같은 그런 예비처리, 그런 예비처리를 말합니다. 예비처리 중간으로 채굴광석 품위를 높여주고
그 다음에 수송비나 재련비를 경감시킬 것을 목적으로 하지만 광석에 재련상 유해한 성분이 있으면 이를 일부는 제거할 수도 있습니다. 선광 방법에서는 굉장히 원시적인 게 있습니다. 수선광, 이거는 뭐냐, 손으로 이렇게 이제 광석을 이제 눈으로 보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분리하는 겁니다. 좀 원시적이죠. 수세성광, 수성광, 손으로 하는 거, 수세성광, 물로서 성광하는 거 외에 인제, 비중성광, 부유성광, 자력성광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잠깐 제가 여기서 조금 이걸 이제 혼합해 가지고 설명하기 위해서 조금 치면서 오타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여러분에게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49번 다음 설비 중 입도 편석과 관계없는 것, 이거는 몇 번 했습니다. 입도 편석과 관계없는 셔틀, 컨베이어, 스테이크, 디플렉트, 플레이트, 경사판 등 입도 편석과 관계가 있는데 혼합기는 잘 섞는 것이 이래 입도 편석과 관계가 없습니다. 소결광 제조 시 그레이트 바에 깔아주는 상부광 보편적인 입도는 요것도 약간씩 좀 달라. 여기서는 10 내지 25mm 해놨는데 요게 한 25mm 정도 되는 거는요, 엄밀히 말하면은 뭐 그냥 고로에 넣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조금 사실은 상부광 요게 이제 제가 안 그래도 모든 면에서 이거 숫자 같은 거는 조금 오차도 있습니다. 편차가 있습니다. 그래도 여기서는 대충 이제 다른 것보다는 상부광이 여기서 10 내지 25mm다. 엄밀히 말하면 여기 8 내지 30mm도 여기 관계되는 부분이 거의 많아요. 근데 10 내지 25mm다. 여기에는 뭐 다른 거는 관계없는데 30mm가 있으니까 요거는 조금 배제를 하고요. 이 51번은 상당히 조금 애매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요게 제일 그래도 번사치에 가깝습니다. 자, 161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기기 중 팔레트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이렇게 됩니다. 팔레트는 화격자봉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뭐 사이드 플레이트가 있고 그 다음에 휠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레일이 있는 건 아닙니다. 팔레트는 뭐냐면은 하역, 수송, 보관 등을 위해 물품을 일정 단위로 정리하여 적재하기 위한 침대처럼 생겨 있습니다. 침대처럼 생겨 있고 바퀴 레일이 있는 게 아니고 그 자체가 동글동글하게 해가지고 돌아갑니다. 쭉 꼭 벨트 컨베이어처럼 이렇게 쭉 둥근 게 쫙 연결이 되어 있어가지고 돌아갑니다. 그래서 레일이 있는 건 아닙니다. 침대처럼 생기가 양쪽에는 사이드 플레이트가 있고 그 다음에 휠이 있습니다. 근데 레일이 있는 건 아닙니다. 자, 55번 팔레트 풍상을 윈드박스라고 해서 바람을 공급하는 건데 우리 불을 뗄 때도 풍구가 있듯이 여기에서도 풍상이 있습니다. 팔레트 풍상 사이에서 누풍 방지와 관련 없는 것은 화격자봉은 이렇게 누풍 방지하는 게 아니고 그냥 그게 소결된 원료를 이렇게 소결이 시작될 때부터 완료될 때까지 그게 얹어서 이제 소결된다. 굴러가면서 소결하는 것이 여기에 뭐 누풍 방지하고 관련 있는 건 아닙니다. 시일바라는 거는 뭐냐면은 밀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누풍이 되지 않도록 밀봉해 주는 시일바고 웨어링 바 요거는 바에다가 뭐를 이제 입힌 거예요. 그래서 가급적 누풍이 덜 되도록 해주고 집중 급유장치 이 급유장치를 통해 가지고도 누풍이 안 되도록 해주고 화격자봉은 누풍 방지하고는 관계없습니다. 그레이트 바를 우리는 일명 주철제로 만듭니다.
화격자 봄이라 한다. 소결 진행할 때 둥글게 굴러가며 소결광 이동시키는 역할을 하지 누풍 방지하고 관련이 없습니다. 57번 소결광을 제조할 때 적용하는 상부광의 사용 목적. 상부광은 이제 뭐냐면은 소결할 때 미시한 철입자보다는 좀 큽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다가 그레이트 바위에 얹어야만 미시한 가루가 안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상부광 사용 목적이 이런 것도 얼마든지 주관식에 나올 수 있습니다. 미분 원료 낙하 방지 맞습니다. 그레이트 바위에 미분 원료가 녹아 달라붙는 것을 방지합니다. 맞습니다. 소결 베드, 침대처럼 되어 있습니다. 쭉 흘러가는 소결 베드 내에서 흡인 공기를 균등하게 분포하게 해줍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그런 소결이 되겠죠. 그레이트 바 내 열이 많이 부하, 열을 받는 걸 부하라고 하는데 열 때문에 충격을 받거나 열 부하를 정대한다. 이거는 말이 안 되겠죠. 상부건 광을 다시 한번 여기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레이트 바위에 입도 미시한 분광보다 큰 상부광을 깔아서 미시한 분말 원료 낙하되는 것을 방지합니다. 소결광이 작은 소결광이 있으면 미시한 거는 열을 받아가 녹아가지고 달라붙을 수 있습니다.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상부광을 또 깐 거예요. 소결광 부착 방지, 그레이트 바 안에 열 부하, 열 받는 것을 감소시켜 주는 것이 정대가 아닙니다. 소결 베드 내 흡인 공기, 풍상을 통해서 흡인 공기가 균등하게 분포가 가능하게 합니다. 59번 고로조업에서 소결법 중요한 이유를 설명한 것 중 틀린 것은 소결법이 중요하다는 이유를 설명한 것 중 틀린 것은 소결광이 고로장애물로 적당한 성상을 형성할 것 맞습니다. 소결광의 고배압률이 코크스비를 상승한다. 소결광의 고배압률이 코크스비를 상승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결광의 고배압률이. 소결광이 왜냐하면은 통기도도 높고 왜 그런 정립광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정립광도 있고 소결광도 있는데 이 소결광을 많이 하면은 이 통기도가 가장 우수합니다. 그래서 코크스비를 높이지 않습니다. 철광석 산지에서 선광 강화로 분광량을 정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철광석을 산지에서 선광을 해서 강화로 분광량 정대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깨거나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는 게 소결광을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료 중에 그렇다고 해서 불순물을 완전히 제거할 수 없는 건 아닙니다. 원료 중에 비소와 인 등을 일부는 제거할 수 있습니다. 소결광은 고로 환원이 쉽고 다량 분광을 이용하고 코크스 비율을 줄일 수 있다 하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자, 162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이거는 이제 재료 부분이 되겠네요. 1번 주철 물체에 진동을 주면 진동 에너지가 그 물체에 흡수되어 점차 약하여 진동이 정지합니다. 물체 진동을 흡수하는 능력을 감쇄 능이라고 합니다. 이걸 제진재료 또는 방진재료라고 합니다. 제진재료 또는 방진재료라고 합니다. 이것도 몇 번 했습니다. 3번 채심입방 격자 BCC입니다. Body Centered Cubic Lattice. 정육면체 가로 세로 높이가 같은 그 정육면체 안쪽에 결정입자가 하나 들어있는 걸 채심입방 격자라고 합니다. 이 근접원자 간 거리를 지금 어떻게 하느냐 하는데 격자 상수는 A로 표시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2분의 루트 3a입니다. 2분의 루트 3a이고 루트 2분의 1a는 요거는 분모를 유리화해주면 2분의 루트 2에 같습니다. 요거는 면심 입방 격자입니다. 암만 해도 근접인자 간 거리가요. 면심 입방 격자는 자 여기에서는
뭐냐면은 면심입방 격자는 면에 하나씩 있기 때문에 그 거리가 짧아요. 그래서 2분의 루트 2a이고 최심입방 격자는 2분의 루트 3a거든요. 5번 비중 1.74 비중 7.14 66.419도씨 다이캐스팅. 자, 여기서 00점이 419도씨라면 굉장히 낮습니다. 여기에 아연이 되겠습니다. 다이캐스팅이라는 뭐냐면 여러분 요즘은 잘 못 본데 전에는 길에 같은 데 가다가 보면 풀빵 같은 걸 이제 탁 어떤 불을 붙여 가지고 금속 거기에다 뚜껑을 딱 열고 밀가루하고 파치 이런 걸 딱 넣어 가지고 뚜껑을 덮고 딱 한번 돌리면 풀빵이 찍어져 나옵니다. 이런 게 다이캐스팅의 원리와 같습니다. 금속, 용융점이 낮은 금속을 있잖아요. 이걸 이제 이런 틀 속에 넣어 가지고 붙여서 탁탁 빼내는 거. 일정하겠죠. 대량 생산이 가능하겠죠. 그렇게 찍어내는 것을 다이캐스팅이라고 합니다. 다이캐스팅. 아연으로 이렇게 많이 말합니다. 다이캐스팅에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조밀 육방 격자. 조밀 육방 격자는 HCP 또는 CPH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대표적인 육조금속 크롬 텅스텐은 BCC고요. 구리 납은 FCC고요. 아연 아마티카. 요거는 저는 이런 식으로 늘 외웠습니다. 아마티카 콥의 테주르인데 이것은 뭐냐면 조밀 육방격자입니다. 자, 주철의 물리적 성질을 설명한 것 중 부정확한 것은 화합탄소 적게하고 유리탄소 균일하게 분포하면은 투자율은 좋아진다. 맞습니다. 이렇게 화합탄소가 많으면 투자율이 떨어집니다. 비중은 탄소, 규소 등이 많을수록 커진다. 아닙니다. 비중은 탄소 이런 것들은 비금속 원소입니다. 그래서 이게 많으면 비중이 낮아집니다. 흑연편이 클수록 자기 감흥도가 낮아집니다. 맞습니다. CSI 등이 많을수록 뭐냐면은 용융점이 낮아집니다. CSI 등이 많을수록 용융점이 낮아집니다. 자, 금속에 CSI 등 비금속 원소 첨가하면은 융점이 저하고 비중이 저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또 32강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그래도 한번 말씀드리면은 제가 좀 급하게 조금 전에 그 설명하는 내용을 보완을 했는데 그게 조금 오타가 있어서 제가 한동안 좀 당황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에게 사과를 드립니다. 자, 다음 시간에 또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